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글래셜 덴탈에서 박태훈이라고 합니다. 저기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반적으로 구강감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요. 뭐 이제 이렇게 치아 청소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그렇게 아무래도 이제 치과를 오시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현재 어떤 상황에 지금 접하실 분들 그런 분들을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뭐 충치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걸로 인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제가 대충 생각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적어갖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나중에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시면 다 끝나고 나중에 질문 아무거나 다 하시면은 제가 또 최대한도로 이렇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입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균으로 그 충치를 일으키는 균들도 입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저희들 입안에 그리고 온 몸에도 세균들이 아주 많죠. 그 세균들에는 몸에 좋은 세균들이 있고 몸에 나쁜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들은 물론 몸에 안 좋은 세균들이죠.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안에 이제 세균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나중에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그 세균들에게 한마디로 밥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은 입안에 그것들이 그 플라그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이렇게 이빨에 달라붙고 거기에 한마디로 세균들이 들러붙어서 왜냐면은 이빨은 원래 매끈매끈한데 거기에 끈적끈적한 것들이 묻어있으니까 그곳에 세균들이 붙게 돼요. 그리고 그 음식 그 플라그 자체를 이제 그 세균들이 먹으면서 발성하는 게 이제 산이고 그 산성 그런 것들이 이제 이빨 그 에나멜을 녹이면서 충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치 치아 우식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충치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먹게 되면서 그것들을 입안에 저희들이 박멸할 수 없는 세균들이 그것을 먹고 자란 거기 때문에 일단 세균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세균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것을 죽이려다가 입안에 있는 좋은 세균들까지도 다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는 일단은 치료 방식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세균이 있다는 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세균의 그 활동을 억제하느냐 거기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치과에서는. 그 다음으로 보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불소, 플로라이드. 불소 효과는 여기서 일단 세 가지 보시면은 손상부 미세 회복, 그 다음에 강한 치질 형성, 그리고 세균 활동 억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균 활동 억제에도 불소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불소라는 게 제가 읽은 걸로는 저희들 이 건강 쪽 이런 사이언스 그런 거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플로라이드예요. 이게 없이는 아마 저희들 살아가면서 충치가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느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 몇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불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소가 그 마을에 들어간 다음부터 그 마시는 물에도 불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불소가 들어간 물을 마심으로써 충치 발생률이 3분의 1로 떨어졌다는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불소라는 것 자체가 계속 저희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정말로 저희 치아의 치아 건강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고 프루브가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불소라는 거는 저희들하고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제가 이제 몇 번 만나본 환자들에 의하면은 불소라는 거 이제 좀 되게 그 종교적으로서 어떤 그런 쪽으로도 이제 제가 환자들 몇 번을 만나봤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불소에 대해서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불소는 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불소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그리고 치과 전체적인 그 모든 리서치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도 불소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불소라는 거는 한마디로 어떻게 되냐면 손상부 미세 회복이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충치가 치아에 묻어서 산성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산이 이빨 그 겉에 에나멜을 그 하얀 게 에나멜이고요. 그거를 계속 녹이기 시작하면서 그 안으로 이제 충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그게 커지면서 에나멜을 뚫고 들어가면 그 안에 좀 더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그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는 그냥 충치는 확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충치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겉에서는 진짜 조그매갖고 충치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밑에가 항물이 되면서 확 갖다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치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 겉에 있는 이 하얀 에나멜을 얼마나 그 산성으로서 녹이는 거를 다시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건데 불소가 그 없어진 부분들을 다시 불소가 들어가서 그거를 그 에나멜을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줘요. 그래서 불소라는 게 이제 치약에서 보셨듯이 치약에도 불소가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마시는 물에도 이제 정부에서 안전한 양으로 불소를 풀어놓고 있고 그런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불소라는 거는 매일같이 저희들이 먹으면서 충치가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불소가 들어가서 막아주고 그거를 다시 손상된 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함으로써 충치가 없는 사람들을 따지면 충치 없는 사람들은 이 세균이 이빨을 안 잡아먹는 게 아니고 잡아먹는데 불소가 매일같이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치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불소의 그런 효능을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처음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살 정도까지 그러니까 아기들은 세균이 없이 자라고 리서치에 보면 그 3살 정도까지 애가 3살 정도까지만 그 세균에 이 충치를 만드는 세균에 감염만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감염 걱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충치는. 근데 솔직히 애기들이 그 3살까지 자라면서 너무 많은 환경에 접하고 먹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이쁘다고 뽀뽀해주고 부모님들 충치 있으면은 그냥 감염 아니면 이제 먹고 이제 엄마들 이제 또 먹고 또 이렇게 먹여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면서 거의 충치는 거의 다 충치균은 다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다음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충치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세균은 입안에 살고 있고 결국에는 충치를 예방하는 건데 올바른 양치 습관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 양치 습관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의 하루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거를 먹고 얼마나 자주 먹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양치를 할 때 얼마나 오래 닦는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꼼꼼히 닦는가 그 다음에 또 치약은 또 얼마나 쓰는가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얼마나 자주 먹는가 저희들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아무리 단 거를 많이 먹는다고 쳐도 단 거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사람과 그 다음에 단 거를 하나를 사탕 봉지를 하나 열어놓고서 하루 종일 그거 하나 열어서 드시고 하나 열어서 드시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많은 양으로 드시고 이 양치를 하시는 분이 충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은 거예요. 왜냐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계속해서 그 단 거를 먹으면서 그 충치 그 균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사람하고 한 번에 그냥 확 주더라도 그 다음에 양치를 하는 사람하고는 엄청 틀린 거죠, 그 확률이. 그래서
얼마나 자주 먹는 거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닦는가는 일단은 치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건 다 불소가 함유되어 있고요. 그 함유되어 있는 불소가 일단 치아에 묻으면은 그것이 이제 그 충치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다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한 30초 닦으시다가 다 됐다 하고서 그냥 물로 헹궈버리시면은 불소는 솔직히 30초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3분 닦으실 때마다 3분 정도는 항상 꼼꼼히 모든 것을 다 커버하시면서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쭉 그 양치를 칫솔을 고르게 분포하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닦으시면서 거품이 나게 해서 제대로 닦으시면은 한 3분은 걸릴게요, 적어도.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한 3분, 적어도 3분 정도는 불소에게 시간을 주셔서 불소가 그래도 계속 이렇게 손상되는 부분은 맞게 해주시는 게 올바른 양치 습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꼼꼼히 닦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치약도 조금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불소가 들어가 있는 거기 있고 모든 입안을 다 커버를 하려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한마디로 솔 전체는 쭉 뿌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쫙 닦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들어가셔서 한 곳 다시 닦으시는 게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에 쭉 일단은 불소를 분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야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서만 닦으시면서 가시면은 결국에 마지막에 닦는 데는 3분 돼갖고 여기 오면 여기는 막판에만 살짝 묻어있는 거잖아요, 불소가. 그러니까 한 번에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닦으시면은 아무래도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칫솔질만큼 중요한 게 올바른 치실 사용이에요. 치실이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게 하루에 적어도 한 번,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그리고 제가 일단 말씀드린 거는 양치하시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신에게 맞는 치실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모든 분들이 다 치아가 생긴 것도 틀리고 치아 사이에 간격이 크신 분들도 있고 너무 타이트하신 분들도 있고 여기저기 비어있는 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치실 사용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치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이라는 거는 치실이 아주 많은 작용을 하는 게 양치질을 아무리 하더라도 잇몸 끝에 붙어있는 플라그들은, 그러니까 플라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곳에 세균들이 가서 들러붙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마디로 세균들의 놀이터라고 그냥 정의지었거든요. 플라그라는 건 정말 세균들에게 놀이터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야 되는데 양치질로는 충분하진 않아요. 근데 치실이 들어가서 여기 쭉 돌아가면서 하면은 훨씬 더 그 플라그가 훨씬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주무시기 전에 양치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드시고 하루 종일 이제 드시고 계속 드셨으니까는 그만큼 플라그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 도중에 양치질을 하셔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다 없앨 수는 없고 결국에는 치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양치질을 먼저 할 것인가 치실을 먼저 할 것인가 생각한다면 저는 일단은 치실을 먼저 해서 무조건 그날 양치질을 몇 번을 하더라도 못 없앤 그런 플라그까지도 다 없애고 나서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하시면은 양치질에 묻어있는 불소가 그 플라그에 갇혀있던 그런 치아의 표면에까지도 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양치질을 먼저 하고 치실을 하시려면은 양치질을 먼저 하시면은 그런 양치질로는 못 없애는 그런 플라그들은 못 없앤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기 때문에 그 플라그 위에 가서 불소가 묻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치실을 하셔서 거기 있는 모든 플라그를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함으로써 그 플라그가 묻어있던 부분 한마디로 계속 공격을 받았던 부분들을 다시
그 양치질을 하면서 이제 손상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치아에게 줄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도로 주무시기 전에는 무조건 치실하시고 한 번이라도 하루에 몇 번 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주무시기 전에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꼭 양치질 3분 적어도 3분은 꼼꼼히 하시는 게 충치 입양에 정말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실 사용법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 이게 제일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저희들 말하는 치실이고요. 정말 그냥 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효능은 제일 좋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제일 좋은 예가 이런 식으로 치실을 할 때는 살짝 이렇게 커브를 돌아서 치아의 한 가운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뒤쪽 여기까지도 다 치실이 깨끗이 청소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치실을 쓰신다면은 이거는 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꺾으면은 그대로 쭉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닦는 데는 훨씬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통 이 치실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중에 또 다른 치실 대용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충치 예방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치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치실은 한마디로 여기다가 이렇게 치실을 하나 걸어놓음으로써 그냥 여기 잡고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런 치실들이 이제 사용할 때 아무래도 이제 막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사셔서 쓰셔도 되는데 단점은 이거는 여기에 팽팽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넣고선 꾹꾹 누르시면 살짝 휘기는 하는데 보통 치실처럼 막 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청소가 되지 돌아가는 부분은 청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치실이 이런 치실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쓰시기 힘드신 분들은 항상 이거라도 사셔서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치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거하고 같은 치실 종류인데요. 보시면 엄청 두꺼워요. 이거를 영어로는 woven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 꼬아지는 플러스거든요. 이렇게 꼬아져가지고 훨씬 두꺼워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저런 게 막 몇 개가 이렇게 그냥 돼 있다고 해요. 실처럼. 근데 이게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정말로 이거는 거의 마법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체가 이 여러 군데 하나 그 사이로 치실을 하실 때 그 사이사이에 모든 플라그가 다 섞여갖고 다 그 갇힌 상태로 한 번에 쫙 나와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이거 한 다음에 한 번 쭉 올리고 그 다음에 이빨 만져보면 이빨이 뭐라고 그러지? 매끈매끈해져요. 한 번에 쑥 없애는데 저도 이거 써보고 놀랐거든요. 근데 단점은 두껍다는 거. 그래서 이빨 사이가 너무 타이트하신 분들은 절대로 쓰지 마시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일단 다 타겟이라든지 월마트 그런 데 다 가시면 다 있는 거니까는 만약에 이제 이빨 사이가 좀 간격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가셔서 그냥 워븐 플러스라고 있는데 그거 쓰시면 되고요. 혹시 나중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실은 아까 전에 그 전으로 한번 들어가시겠어요? 치실 사용법은 간단해요. 제가 치실을 일단 따로 다 묻히고 드렸고 죄송한데 그 치실은 그냥 한 가운데다가 끼셔가지고 그냥 빙글빙글 양쪽으로 돌리신 다음에 넣고선 하시면 되는데 하시면서 항상 자신한테 맞는 테크닉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하면서 한 건데 왜냐면 이빨 맨 뒤부터 완전 맨 뒤까지 모든 것을 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씩 일로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거를 그대로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안 들어가죠. 왜냐면 이게 이 뺨 여기에 막기 때문에 막혀가지고 들어가지가 못하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로 돌리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제 쉽게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테크닉이 시실은 아주 힘들어요. 설명드리기도. 왜냐면 그런 자세한 거는. 하지만 그런 컨셉 자체는 잡고 손가락에 돌리신 다음에 들어가셔서 이제 꺾으셔가지고 최대한으로 꺾으면서 치아에 들어가셔서 이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2, 3cm가 되게 짧게 잡으신 다음에 들어가셔서 휘게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휘게 하면은 이 잇몸 안으로 쉽게 들어가겠죠. 휘었으니까는. 왜냐면 잇몸 자체가 동그라니까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펴져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 가서 걸리게 되겠죠. 왜냐면은 잇몸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가니까는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최대한 맞춰서 꺾으시면은 그만큼 좀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살짝 들어가셔서 이빨을 꽉 누르신 다음에 올리실 때는 이제 꾹꾹 올리시는 거죠. 들어가실 때는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왜냐면 잇몸이 다치면 안 되니까는 내려가셔서 완전히 쫙 이렇게 랩하신 다음에 올리시고 살짝 또 들어가셔서 꾹 누르신 다음에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치실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치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치실 이렇게 앞뒤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치실은 아무래도 이제 안에 들어있는 그런 플러그를 제거를 하는 건데 그냥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그냥 플러그를 안에서 문지르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항상 들어가셔서 바깥으로 꺼내신다는 생각으로 치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치실 종류가 이거는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상표명이거든요. 워터픽이라고 워터PIK 워터픽 이건 회사 이름인데요. 제품 이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쏴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물을 세게 쏴가지고 이제 표면에 묻어있는 플라그를 제거한다는 그런 컨셉인데요.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손님들, 아니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데 보면은 잘 되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제 성격은 아무래도 직접 들어가가지고 직접 꾹 눌러서 다 빼주는 치실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치실 선호하는데요. 치실 힘드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그런 것도 힘드시고, 뭐 이제 또 새로운 테크놀로지 한번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도 아주 간편하게 그냥 쭉 돌리시면 되니까는 써보신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충치 예방 중에 하나가 이제 식습관이고요. 산성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안 그래도 산이 많이 나오는데 또 거기다 또 산을 갖다가 더 드시면은 뭐 레몬 같은 거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드시는 분들, 뭐 콜라 그런 것들 많이 드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빨을 부식시킵니다. 산이 안 그래도 부식되는 거를 살리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더 많은 산성 음식을 드시게 된다면은 그만큼 치아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도로 자제를 하실 수 있으면 자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산성 음식을 많이 드셨다, 뭐 레몬 같은 걸 드셨다, 아니면 콜라를 뭐 한 잔 하셨다. 그렇게 하시면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나 이거 산성 먹었으니까는 아무리 이빨 닦는 게 좋겠다고 바로 닦으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절대로 먼저 닦지 마시고요. 한 적어도 5분에서 10분 기다렸다가 닦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산성이 그대로 치아에 들러붙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대고 칫솔을 갖다가 대고 문질러 대면 절대 치아에 좋을 게 없어요. 왜냐면 산성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거를 산을 그대로 이빨에다가 문지르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 몸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침이에요. 침에서 그 산성을 최대한도로 다시 중화를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게 침이 나와서 그 이빨에 묻어있는 산을 최대한도로 중화시켜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양치질을 하시면은 그만큼 치아에 따로 추가적으로 데미지를 주시는 거는 그만큼 줄어들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자주 드시는 사람, 자주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한 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 이게 아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충치에 걸릴 확률은 낮고요. 그 다음에 자주 드시는 분들은 정말 자주 드시고 싶으시면 드셔도 돼요. 하지만 최대한으로 그만큼 자주 양치질은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드시는 게 자기 치아를 공격하고 있다는 건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그만큼 최대한도로 불소를 그만큼 많이 해주면은 그만큼 치아에는 좋겠죠. 절대로 불소는 일단은 삼키지는 마시고요. 항상 최대한으로 다 뱉으시고 양치질 하신 다음에 몸에 들어가서 좋은 거는 아직도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요. 누구는 안 좋다, 누구는 좋다, 불소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저희 불소라는 거는 뭐 물을 드시든지 아니면 드시는 음식에도 불소가 소량이 함량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몸에 들어가서 침으로 통해서 불소가 또 계속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양치질 같은 걸로 최대한도로 커버를 많이 해주시고 침에서 나오면서 그게 충치를 다 막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충치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기적인 치과검. 1년에 2번 꼭 오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은 충치가 처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잘 보이지 않고요. 엑스레이에도 제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아프지도 않을 수가 있고요. 가끔씩은 충치가 들어가면서 이 치아를 다 잡아먹는데 그 잡아먹으면서 나오는 가루 같은 것들이 그 치아 안에 들어있는 신경 조직으로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충치가 많아도 아픈 거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충치가 큰데도 아픈 거를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가끔씩 치아가 위에가 완전 다 부러졌고 왔는데 제가 여기 치아 부러졌냐면 부러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전혀 그만큼 다 충치해서 이빨을 다 잡아먹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년에 2번 오셔가지고 엑스레이 찍으실 건 찍으시고 그 다음에 미리미리 예방으로서 최대한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 치료하심으로써 돈도 아끼게 되시고 그 다음에 아픈 것도 안 아프실 수 있고 아플 것도 안 아프실 수 있고 빨리빨리 하는 게 그만큼 치아를 그만큼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충치가 있으면 치아를 갈아내야 되는데 최대한 덜 갈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안에는 다 그 신경 조직이 있기 때문에 깊은 충치면 충치일수록 아무리 떼어도 나중에 시리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도로 빨리빨리 예방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에서는 항상 1년에 2번은 6개월에 한 번씩은 오셔가지고 검사를 꼭 받으세요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환자들께서 아프지 않으시고 기분 좋게 그냥 그대로 가시면 좋은 거잖아요. 만약에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프면 안 좋다고요. 아프면 안 좋죠. 근데 충치를 예방하려고 1년에 2번씩 오고 충치를 그래서 만약에 뭐 조금할 때 때우시거나 충치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집에서 이렇게 잘 닦으시고 충치가 아예 없으신 분은 그런 분들은 아픈 거를 지금까지 느껴보신 분이 없죠. 근데 저는 그러길 바래요. 아무도 크게 아파가지고 그거를 고침으로써 그래가지고 나 이제 이런 거 다시는 아프기 싫다 그러고 그때 배우시는 것보다는 아예 그런 자체를 모르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 같은 생각이 될 거고요. 그래서 1년에 2번은 최대한도로 잊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은 이제 한 5분 정도 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이제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치는 이제 세균으로 인해서 그 산이 치아를 갈아먹기 때문에 치아 속을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치아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오는 게 이제 충치고요. 또 치아를 잃어버릴 수 있는 한 가지 또 큰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치주질환입니다. 제가 치아 28개를 하루에 다 뽑은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성분하고 섞여면서 돌처럼 굳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치실을 써서 떼려고 해도 떼지지 않는 그런 물질이 돼버리는데 그게 바로 치석이에요. 그래서 플라그가 끼고 플라그를 안 닦으면서 결국에는 치석으로까지 가면서 이렇게 돌덩어리 같은 이런 것들이 잡게 된다면은 세균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치에서 이제 치아를 잡아먹는 그런 거와 다르게 이 치석도 같은 산성이에요, 일단은. 근데 그 문제는 이 산성 이 물질이 이 안에 깨끗한 뼈하고 건강한 뼈와 잇몸이 있어야 될 곳에 계속 파고 들어가게 되면서 점점 커지면서 그 산성 때문에 이제는 뼈까지 녹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지바이러스, 영어로 진지바이러스인데 치은염이죠. 치은염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이제 이렇게 치아를 이렇게 양치질 하시다가 잇몸에서 피가 잘 난다. 아니면은 치실을 하려는데 안에서 왜 이렇게 이곳은 이렇게 피가 잘 나오는 것 같지? 피가 잘 나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면은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치은염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은 플라그를 잘 안 닦음으로써 잇몸이 부어오르는 현상이에요. 왜냐면은 플라그라는 거는 몸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몸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은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몸에 뭐가 들어왔을 때도 이제 그거를 쌓은 동안 몸이 아프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그 몸이 이제 밀어내라는 과정이고 한데 이제 잇몸 주변에 붙어 있는 플라그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은 잇몸이 이제 부어오르면서 피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치은염이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치실로 계속 아무리 피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치실이라든지 아까 보여드린 다른 것들, 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그 플라그를 계속 안 닦아내시면은 피가 나더라도 그 피가 몸에서 보내는 신호인데 제발 나 좀 닦아달라고 보내는 신호인데 그걸 무시하시고 왜냐면은 피 난다고 치실 안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치실하냐고 하면 나 치실 안 해요. 피 나니까. 그러거든요. 그거 완전 반대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몸에서 나 좀 닦아달라고 보내는 신호가 처음에는 피로서 나오는 건데 그걸 계속 안 하시면 이제 그게 결국에는 치석으로 바뀌게 되고 그 치석이 이 산성 물질이 계속 뼈를 녹이면서 결국에는 이만큼의 안에 구멍이 생기게 되고 그 안으로 여러 가지가 계속 들어가고 결국에는 잇몸까지도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치주 질환이고요. 치은염 같은 거는 저희 치과에서는 그냥 단순한 부어오르는 그런 걸로 여기는데 이제 뼈가 높고 그만큼 이제 뼈가 내려앉으면서 결국에는 뼈가 높고 내려앉으면서 치석이 이제 이런 뼈가 내려앉는 순간부터는 저희는 그거를 병으로서 간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periodontitis라고 하는 건데 그 자체는 저희들도 그러니까는 디지즈의 하나로 여기게 돼요. 왜냐하면은 뼈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뼈라는 거는 한 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다시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뼈가 내려간다고 그때부터 나 이제 해야겠다고 치과 가셔서 클리닝 다 받으셔서 치석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도 그때까지 사라졌던 뼈는 다시는 안 돌아오고 한마디로 그만큼 뼈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속 내려가 아무래도 여기가 얇아지면서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좀만이라도 잘못하시면은 턱뼈까지 부러지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뼈는 그대로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잘 치아 닦으시고 양치질 잘 하시고 치질 잘 하셔가지고 절대로 뼈가 내려가는 것 자체를 아예 방지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뼈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치과 가셨는데 뼈가 내려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딥클리닝 받으셔야 돼요 하면은 그 딥클리닝이라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뼈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딥클리닝을 넣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딥클리닝 꼭 받으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치석 다 하시고 매일매일 집에서 한마디 숙제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숙제, 양치질, 치실 다 제대로 하셔가지고 더 이상은
뼈를 잃지 않게 매일 하시면서 또 뭐 치과에서 이제 딥클리닝 다음에 보통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 얼마나 심했냐에 따라서 3달 뒤에 오세요. 6개월이 아니고 아니면 6개월 뒤에 오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 메인터넌스를 계속 받으시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치과에 얼마나 그거를 맞춰서 가서 클리닝을 받느냐, 그다음에 이제 또 매일 어떻게 내가 이거를 어떻게 양치질 하고 잘하느냐 그거에 모든 것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생각하셔서 항상 양치질하고 치실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